농촌진흥청 배연구소의 송장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습해 그리고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동해 피해를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손을 운영하면서 보통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습해 그리고 태풍 피해 그리고 동해 피해는 굉장히 친구처럼 우리가 많이 이렇게 피해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태풍 같은 경우는 저온 피해와 더불어서 농가한테 소득에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습해나 동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가가 이런 피해도 있었을까, 이것이 얼마 정도 문제가 될까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과실 생산력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 방법에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런 피해들이 유발되지 않고, 또 이런 피해가 얼마 정도 진행이 되고 있구나, 내 과수원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겠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진단하고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피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짜고 또 차근차근 접목해가는, 그런 실천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물이 잘 안 빠지는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물이 안 빠지는 조건과 그 다음에 굉장히 물리적으로 토양이 많이 다밥이 돼가지고 물리성이 굉장히 나빠진 상황에서 장마철이라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물에 많이 잠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뿌리가 많이 상하게 되고, 상하지 않더라도 뿌리 진전이 발육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파보면 뿌리가 죽어 있기도 하지만 뿌리가 살아있다고 한들 그런 습해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생리장애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한테는 큰 피해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실 생산량과 많이 연결되어 있고, 과실을 정상적으로 수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많은 열과가 생긴다든가 잎 사이가 많이 낙엽이 돼버리면 과실이 적게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습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배수를 어떻게 잘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 그리고 토양의 물리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것을 탭이 주는 것, 그리고 유기물 함량을 높여가는 방법과 더불어서 우리가 꾸준하게 실천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습해가 발생하는 특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논을 이렇게 배가손으로 조성한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점질 토양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다밥이 된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 물 빠짐이 안 좋고, 그런 상황이 되면 토양 속의 공기 양도 적게 되면 뿌리가 필요로 하는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뿌리도 살아있는 조직인데 호흡량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뿌리의 활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장마 후에 아주 뜨거운 햇빛이 쏟아질 경우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습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빨리 낙엽이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촉엽에서 가장 작은, 우리가 제1엽, 제일 먼저 나온 잎, 우리가 콩잎 비슷하게 이렇게 좀 작은 잎이 있는데 그 잎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지하 수위가 높거나 배수가 잘 안 되는 곳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잎 사이가 장마철 전후로 해가지고 잎 사이가 많이 타지는 증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 같은 경우는 줄기 마른병이 많이 진전돼서 검게 이렇게 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줄기 마른병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눈에는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9월달, 10월달 그때부터 이미 진전이 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게 줄기마름병이라고 확인된 것 같은 경우는 보통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에 이르기까지 줄기가 이렇게 검게 이렇게 타버리는 그런 증상들이 보여지고 줄기가 이렇게 깊게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습해의 하나의 증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심하면 가지 전체가 이렇게 한 부분만이 이렇게 고사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습해의 가 계속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배수 조건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토양 중에 이제 물이 이렇게 정체가 되거나 습해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유해 한호 물질, 즉 아산화철, 망간, 황화수소, 메탄, 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집적이 됩니다. 토양 속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뿌리 조직이 이런 유해 한호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게 되고 죽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전체적으로 칼륨과 마그네슘 흡수조차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소는 정상적으로 이제 그 큰 뿌리로 인해가 주근해로 통해서 정상적으로 흡수가 되는데, 잔뿌리, 잔뿌리가 많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습해를 받으면 잔뿌리가 죽어버리는 상황에서 다른 양분이 흡수가 안 되고, 질소는 정상적으로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양분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까지 자람이 굉장히 세게 돼서 웃자라기 쉽게 됩니다. 그러면 웃자라면 일조 조건이, 과촉엽의 일조 조건이 나빠지고 이듬해에 꽃눈에서 전분 축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꽃눈이 부실해지고 또 동해에 많이 취약해지는 그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물론 과실 품질도 나빠지죠.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습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배수로를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명거, 그러니까 물도랑을 이렇게 만들어 줘 가지고 우리가 물이 흐를 수 있게끔, 그리고 지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제 장마철이 되면 비가 오더라도 한번 과수원을 돌아보고 해서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구배를 만들어주고 물도랑을 만들어줘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도랑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물이 흐를 수 있게끔 이렇게 명거 시설을 이렇게 보완해 주는 것은 우리가 암거 배수로 인해서 지중해 우리가 토관이든 암거관을 이렇게 묻는데, 그 암거 배수의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명거 시설은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반드시 물도랑을 확인하시고 물이 흐를 수 있게끔, 고여 있는 것들이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습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다른 가수원이라든가 지대가 좀 낮은 가수원인 경우에는 외부에서 물들이 많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설령 이제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주로 이제 물이 빠지는 곳을 정비를 해줘서 전체적으로 물이 잘 흐를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단시간 안에 우리가 그 습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겨울철에는 또 우리가 습해를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눈이 많이 오고 그랬을 경우는 서서히 습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여름철에 비해서 겨울철의 습해는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지만, 여름철은 불과 3일 전후로 해가지고 습해를 많이 이렇게 빠르게 진전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토양 온도가 높아지면 이 습해의 반응이 빠르게 전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는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이제 땅이 점질 토양이 많은 농가인 경우에는 사질 토양으로 우리가 객토를 해서 습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풍 피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저온 피해하고 태풍 피해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태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용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방풍벽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덕시설의 긴장도를 굉장히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태풍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증상을 보게 되면 과실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우리가 덕시설을 이용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굉장히 보편적인 피해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잎사귀가 바람이 셀 경우에는 잎사귀가 많이 찢어져 버리고, 그리고 탈락이 돼 버리고, 잎을 많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가을철에 불씨 개화가 일어납니다. 잎이 개화 억제 물질을 이렇게 해서 꽃눈이 개화가 안 되도록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데, 잎이 낙엽이 돼 버리면 이 개화 억제 물질이 여기에 꽃눈에 전달이 안 돼서 결국은 불씨 개화로 이제 연결돼 버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우리가 꽃을 피워서 안정착화를 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요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지가 파손돼서 9월 달에 수확기를 놔두고 봉지가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순나방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반풍망이 이제 파손되는 그런 태풍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해일하고 같이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염분이 섞인 비가 이렇게 들이쳐가지고 잎사귀에 이렇게 닿게 되면 그것이 이제 햇빛에 마르는 순간에 잎이 이렇게 타게 되는 그런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해안가 같은 경우, 특히 해일이 일어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태풍과 더불어서 해일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마르기 전에 빠른 시기에 고속 분무기를 통해서 하든 물을 줘가지고 스프링클러에 물을 줘서 잎을 씻어내주는 작업들이 우리가 태풍 피해를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과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꺾이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 정도에 따라서 꺾이는 정도가 조금 꺾이면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이렇게 외견상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전류량 자체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과실이 좀 적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심하게 꺾이는 경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낙과가 되고,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보면 정도의 가경부가 과실 꼭지가 얼마나 훼손당했냐에 따라서 이 과실 크기가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태풍 피해를 미리 오기 전에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덕선을 긴장도를 높게 하고, 그 다음에 보강대를 대서 덕시설이 굉장히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긴장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피해가 많은 가오는 농업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집에 비해서 내 과수원이 피해를 받는다. 왜? 바로 바람을 막는 지형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또한 산과 하천과 바로 접해 있어 가지고 기상대에서는 초속 20m라고 하는데 내 과수원은 더 심한 바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산과 하천을 접하는 곳은 기상 관측 풍속보다도 더 심하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수원 같은 경우는 피해가 많은 만큼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주변 과원보다도 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대책을 미리 좀 강구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 대책으로서는 덕시설과 방풍망이다. 덕시설은 첫선 긴장도를 높일 수 있게끔 우리가 지지대를 쓴다든가, 아니면 첫선을 좀 더 단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첫선을 당겨준다든가, 방풍망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방풍망 사용할 경우에는 15에서 30% 정도의 풍속을 이렇게 줄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든 간에 풍속이 굉장히 30m 정도 초속 30m 정도로 강하게 오더라도 이게 견딜 수 있으려 그러면 우리가 시설물을 단단하게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시설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해보험과 그리고 방풍시설이 있다 그러면 방풍시설을 우리가 피해가 많을 걸로 예상되는, 매년 피해가 많은 농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배적으로 우리가 바람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것은 빈 나무가 이제 비어서 결주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제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결주를 빨리 보식을 하고, 어린 나무일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착과를 시키지 말고 수관을 빨리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바람의 통로를 막고 보식을 해서 빈 공간이 없게끔 해서 바람이 힘을 좀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하계 전정할 때 너무 이렇게 과범무하게 되면 바람에 의해서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과범무하지 않도록 여름 전정 때에 측지에서 예비지가 빠진, 예비지만 빼고 나머지는 세력이 강한 도장성 가지들은 좀 제거를 해주는 것도, 하계 전정을 잘 해주는 것도 우리가 태풍 피해를 막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 실제적으로 왔고 이제 피해를 받은 상황이라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낙가가 이제 많이 됐을 경우에는 낙가가 많이 된 만큼 시비량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낙가율이 높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후에 추비라든가 예비의 수준을 같이 비례해서 적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낙엽이 심할 경우에는 과실은 많이 달렸고 낙엽이 많이 이렇게 된 상황이라 그러면 적과를 좀 해줘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내년에 쓸 수 있는 저장 양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 두시는 것이 나무를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나무 세력이 약할 경우에는, 그런데도 낙엽이 많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적과율을 굉장히 좀 더 높게 해서 나무가 균형이 잡게끔 하는 것이, 나무가 그리고 세력을 회복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태풍이 오게 되면 나무가 굉장히 많이 기계적으로도 많이 상처를 받아 있는 상태가 되고, 과실조차도 굉장히 많이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 상처를 많이 받은 만큼 우박 피해를 받았을 때도 기계적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태풍 피해가 왔더라도 기계적 상처가 많이 생기게 되면 특히 이제 화상병 발생 지역 같은 경우는, 위험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보안 방제를 해주고, 특히 이제 화상병 발생 위험이 아니더라도 가지에 병이 많은, 특히 견문이병이라든가 줄기마른병에 피해가 많은 농가 같은 경우는 보안 살포를 해줘서 가지를 좀 보호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실 같은 경우는 수확기에 맞춰 가지고 태풍을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과실을 빨리 출하하려는 그런 유통 전략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동해의 피해는 가지하고 꽃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동해를 받게 되면 우리가 가지하고 꽃에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게 됩니다. 실제 동해는 생육이 지연되거나 꽃이 출래수가 굉장히 적게 나오게 됩니다. 동해를 받은 후에 실제 이제 나무를 이렇게 꽃눈을 잘라서 동해가 얼마 정도 진전될까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약 일주일 정도 좀 녹인 다음에, 얼린 조직을 녹인 다음에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눈 안쪽이 갈변이 돼서 우리가 동해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밖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작년에서 나온
해가지 중에서 끄터리 부분이 이렇게 말라 죽는 거라든가 큰 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죽은 조직이 회복을 못하고 이렇게 균열이 죽은 조직하고 산 조직하고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지 껍질이 이제 회복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매년 이제 반복이 돼서 그 부분이 이제 넓게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휴면기에는 굉장히 영하 25도에서 30도씨까지도 오랜 8시간까지 이렇게 있더라도 한 꽃눈이 50% 정도 죽는 반면에 발화기와 저녁기에 해당되는 2월달, 3월달에는 조온에 대해서 조온이 갑자기 와버리게 되면 동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백내기, 개화기, 만개기 같은 경우는 영하 2도씨에서는 개화기에서는 1시간만, 그리고 만개기에는 30분만 지나가도 이 꽃이 죽어버리는, 그래서 개화기와 인접해서 조온에 조우되면 동해에 더 취약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동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면 한파에 취약한 그런 시기가 초겨울, 그 다음에 휴면이 끝나는 2월, 3월임을 감안할 때 우리가 여기에 더해서 동해에 더 많이 안 받을 수 있도록 나무를 좀 저장 양분을 좀 충분하게 해야 되고 웃자라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가을철에 특히 적정 시비, 특히 질소 성분을 우리가 적정 수준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비를 너무 과다하게 한다든가 늦게까지 신장을 해서 예쁘게 단풍이 안 드는 조건이 된다든가 또 너무 기비를 먼저 해가지고 질소 성분들이 가을철에 늦게까지도 흡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바로 한파, 동해에 굉장히 취약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수 분량에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야지 과습 조건이 안 되고 과습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장 양분이라든가 불균형이 일어나서 특히 꽃눈이 죽는다든가 가지가 이렇게 취약해지는 조건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조 조건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조 조건을 개선을 하는 것은 우리가 특히 이제 과촉엽에 있어 가지고 일조 조건이 좋게 만들어야지 내년에 꽃눈을 건강하게 만드는 조건도 되고 꽃눈의 당 함량을 높게 유지를 하는 것이 내년의 과실 착과에도 중요하지만 내동성 이런 동해에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가마다 보게 되면 감벌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밀식되는 경우가 있으면 동해에 매우 취약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감벌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감벌을 실시를 하는 것도 동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되고 일조 조건과 그 다음에 동해 일조 조건을 높이려고 그러면 결국은 측지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일조 조건을 개선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동해를 예방하는 재배적인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꽃눈이 이제 많이 피해를 받을 경우에는 안정적인 착과를 못할 경우가 있는데 좋은 조건에서 개화기 무렵에 기온이 15도씨 미만으로 됐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착과가 이루어진 듯 해도 나중에 어린 과실이 낙과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인공 수분을 하는 경우에는 화분 발화율을 반드시 체크를 해서 증량제의 수준을 정확하게 적정 수준으로 증량을 하고 만약에 화분 발화율이 40% 미만으로서 굉장히 떨어질 경우에는 증량제를 섞지 말고 반드시 늦게 핀 꽃도 정상적으로 착과를 시킬 수 있도록 인공 수분을 해주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저온 피해를 많이 받고 꽃눈 착과율이 꽃 피는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과온 같은 경우에는 수분수를 충분하게 확보를 하면 전체적으로
안정 착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지금까지 습해, 태풍, 동해 피해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설명하였습니다. 습해와 태풍 피해 그리고 동해 피해는 평상시에 토양을 건전하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물 빠짐을 좋게 하고 그리고 지상부를 무성하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